안녕하세요. ITQ 엑셀 2024년 6월 문제 유형은 시안 풀이하겠습니다. 자, 먼저 답안 작성 요령에 있는 시트를 제3작업까지 만들고요. A열의 열너비를 1로 하는 작업부터 할게요. 시트 2개 추가하고요. 시트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제2작업, 제1작업으로 해줍니다. A열의 열너비는 1로 모두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1작업에서 일단 결제란을 먼저 만들게요. 확인 팀장, 담당 팀장 이사가 있네요. 결제란으로 만들 셀 범위를 잡고 테두리를 줍니다. 자, 블록 잡고 병합한 다음에 확인, Alt Enter in 담당 팀장 이사라고 해주고요. 자, 블록 잡아서 가운데 맞춤 주고요. 글꼴은 굴림으로 좀 주겠습니다. 확인폭은 줄이고요. 열너비를 조절해서 그 다음에 빈칸은요, 행의 높이를 좀 늘려줍니다. 블록 잡고 복사를 그림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줍니다. 결제란은 삭제합니다. 확인. 열의 폭은 다시 적당히 늘려주고요. 행의 폭은 더블 클릭해서 원상복귀 시켜줍니다. 자, 됐죠? 자, 도형 좀 하겠습니다. 도형은 G까지 육각형이네요. 삽입, 도형, 육각형 그려주고요. 자, 일단 설정을 보면은요. 글꼴은 굴림의 여기 있죠? 굴림의 24인데 그림자가 먼저 있죠? 자, 그림자부터 주겠습니다. 오프셋 오른쪽 도형 효과에 있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줍니다. 오른쪽이죠. 자, 그리고 내용은 마지막에 쓰고요.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줄게요. 홈 가겠습니다. 굴림 24 채우기 노랑 굵게 그리고 글자 색깔이 검정이죠. 여기서 이제 지문에 안 나와 있는 것 중에 정렬이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 좀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자, 내용 입력합니다. 온라인 식물 판매 현황. 행은 약간 늘릴게요. 1행부터 3행까지는 조금만 늘려주고 B열부터 G열까지 줄여줍니다. 결제란도 여기쯤에 갖다 놓고요. 그리고 이제 표를 만들어서 자료 입력을 할 겁니다. B사부터 J14까지 이렇게 일단 선 주고요. 그리고 자료 입력을 합니다. 자, 일단 시간상 제가 자료 입력한 거는 좀 복사해 오겠습니다. 자, 열너비 넓게 해주고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병합할 곳이 있죠? 아래쪽에 3개, 3개, 그리고 2개, 3개 병합해 주고요. 주황색 줄 곳도 더 있습니다. 자, 입력 좀 하겠습니다. 좀 쓸 게 많네요. 관엽식물 재고 수량 그리고
네, 자,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굴림의 11포인트로 하라. 11포인트는 돼 있으니까요. 자료 입력한 것을 굴림으로 바꿔주고요. 굴림으로 11포인트는 됐고요. 자, 정렬 및 숫자는 오른쪽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가운데라고 했는데 나머지가 훨씬 많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가운데 주고요. 예, 숫자만 오른쪽으로 해줍니다. 예, 숫자가 또 천단위 구분교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천단위 구분교로 회계 방식으로 해줍니다. 여기 대각선 하나 주겠습니다. 컨트롤 1키 눌러서 테두리에 가서 대각선 한 번씩 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쭉 여기까지 주황색까지 다 했고요. 자, 유효성 검사 주겠습니다. H14셀에 식물 ID 부분에다가 B5부터 B12가 나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메뉴로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고요. 제한 대상은 항상 목록입니다. 원본을 문제지에서 제시한 B5부터 B12 잡아주고 확인. 한 개는 갖고 와야 합니다. 아무거나. 자, 그 다음에 셀 서식 숫자 뒤에 원 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숫자 뒤에 원을 붙이면서 얘를 보니까 천단위 구분교가 있죠. 자, 일단 범위가 어디냐면은 F5부터 F10입니다. 여기죠. 컨트롤 1키 눌러서 또는 우클릭 셀 서식으로 간 다음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우선 천단위 구분기호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요. 네 번째에는 샵 콤마 샵샵 0으로 해주고요. 뒤에 원을 붙여줍니다. 됐죠? 자, D5부터 D12로 분류 이름 정의하는 거 있습니다. 블록 잡고 여기다가 분류라고 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은 다 했고요. 이제 함수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문제. 자, 라운드와 if가 있고요. 자, if 문제가 나오면은 저희가 중첩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지금 단가 빼기 단가 곱하기 할인율에서 지금 할인율을 구해야 되는 건데요. 10%냐 5%냐 밖에 안 나와 있죠. 자, 할인율을 결정지어 주는 거는 단가가 3만 이상이면입니다. 단가가 3만 이상이면 10%, 그 외에는 5%입니다. 단가가 여기 있죠, 지금. 자, 먼저 할인율부터 좀 구하겠습니다. 자, if 함수로 가볼게요. 자, 마법사 좀 쓰겠습니다. 단가가 크거나 같습니까? 3만보다. 그러면은 10% 아니면 5% 맞나요? 맞죠? 예. 자, 그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몇 퍼센트인지가 나오죠? 예,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구한 게 할인율이니까 앞에 단가 빼기 단가 곱하기가 있어야 됩니다. 맨 앞에 클릭해서 단가 빼기 단가 곱하기. 자, 식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돼야 합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동 채우기 해줍니다. 다음 아니구나. 이제 라운드가 있었네요. 자, 라운드를 써서 100원 단위까지 구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깜빡했습니다. 자, 요거 식을요 라운드에 마저 넣어줍니다. 자, 라운드에다가 방금 전에 구했던 if 함수를 넣어주고요. 자, 자릿수는 100원 단위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공이 두 개죠. 마이너스 2로 넘버 디짓 두 번째 인수 표시를 해줍니다. 예, 식이 좀 기네요.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100원 단위죠. 자, 그 다음에 판매 순위. 자, 랭크 함수를 써서 그냥 순위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뒤에 M% 연산자와 함께 위가 붙으면 됩니다. 순위는요, 판매 수량을 가겠습니다. 랭크.eq로 가고요. 순위를 구할 수는 판매 수량. 그리고 두 번째 인수 레퍼런스 값은요, 판매 수량 전체를 잡아준 다음에 F4로 절대 참조해 줍니다. 내림차 순인가 오름차 순인가 봐야겠죠? 내림차 순일 때는 오더 값을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뒤에 위 붙여야 하니까요. M% 큰 따옴표 위라고 써줍니다.
자동 채우기 좀 하겠습니다. 다음 3번이요. 자, 관엽식물의 재고 수량 평균을 구하라. D-에버리지죠. 라운드업이 또 나왔네요. 일단 D-에버리지로 관엽식물의 재고 수량 평균을 좀 구하겠습니다. D-에버리지가 여기 있죠. 자, 첫 번째 수는 자료 전체니까요. B사부터 H12까지 잡고요. 그 다음에 이때 실제 평균을 구할 거가 재고 수량입니다. 클릭하고요. 조건 크라이테리어는요. 분류가 관엽식물인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답은 178.33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정수로 표시하라. 라운드업을 써서 자, 그래서 방금 구한 D-에버리지를 복사해서 라운드업으로 갑니다. 라운드업에 구한 D-에버리지를 넣고요. 정수 처리이기 때문에 넘버 디짓은 0으로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육식물의 개수를 count if를 써서 구합니다. count if로 가서 자, 레인지 값은 자, 다육식물인지 아닌지 봐야겠죠. 분류를 잡아주고요. 이름 정의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로 나오고요. 조건은 다육식물이라고 써줍니다. 자, 확인 눌러주면은 3개입니다. 최소 판매량의 개수를 구하라. 민 함수입니다. 판매 수량 다 잡아주면 되겠죠? 엔터. 다음 H14에서 입력한 식물에 대한 단가를 구하시오. 브이룩업이죠. 자, 일단 검색값은요. H14가 되겠죠. 클릭. 그리고 표의 범위는요. 두 번째 인수는 식물 아이디부터 단가까지 잡아줍니다. 이때 열 인덱스 넘버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범위 검색은요. 자, ITQ는 무조건 0입니다. 검색값이 문자이기 때문에 0으로 가고 확인 됐습니다. 자, 7번 조건부서식입니다. 일단 조건부서식을 범위를 행전체로 줘야 되니까 항상 ITQ 문제는 BO부터 J12까지 잡아주고요. 자, 갑니다. 조건부서식 홈에 있죠? 홈에 조건부서식의 세규칙으로 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자, 수식 입력합니다. 뭘까요? 문제가 판매 수량이 1000 이상인입니다. 판매 수량이 1000 이상. 판매 수량의 첫 번째 값 클릭합니다. 어딨죠? 여기 있죠? 그리고 F4 2번 눌러주고 크거나 같니 1000 이라고 해줍니다. 자, 이렇게 조건부 서식에 수식 입력했다면요. 바로 서식으로 갑니다. 서식은 지금 문제지에 밑에 보면은요. 글꼴을 파랑 굵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색은 파랑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굵게 한번 주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전체적으로 블록 잡아서 굵은 바깥쪽 한번 주고 이쪽도 굵은 바깥쪽 한번 준 다음에 보기에서 눈금선 체크를 빼줍니다. 자, 이렇게 1작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2작업 하겠습니다. 2작업 필터 및 서식이 나왔습니다. 6월에는요. 자, 제1작업의 B사부터 H12를 복사하여 제2작업의 B에다 붙여넣기를 하기 때문에 B사부터 H12를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제2작업의 B2에다가 엔터 칩니다. 연러 비중 조정하겠습니다. 적당하게. 자, 필터에 사용할 조건은요. 식물 아이디가 S로 시작하거나 판매 수량이 1000 이상인. 자, 일단 이 조건 하나가 있고요. 이 조건 하나가 있죠. 이건 하니까요. 5호 조건 서로 행을 다르게 가야 됩니다. 자, 일단 식물 아이디랑 판매 수량으로 조건 좀 만들겠습니다. B14에다가 식물 아이디랑 판매 수량 복사해서요. 따로 떨어져 있을 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복사해야 됩니다. B14에다 조건 입력하기 위해서 필드 넣고요. 식물 아이디는 S로 시작한다. S 별이 되겠죠. 하거나이기 때문에 5호 조건이죠. 하면서라면 같은 행, 뭐뭐이거나면요 서로 다른 행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1000 이상인
크거나 같니 1000. 결과는 다 나오지 않겠죠. ITQ는요. 자, 결과는 식물 ID, 식물명, 단가, 판매 수량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식물 ID, 식물명, 단가, 판매 수량. 복사해서 복사 위치에 넣어줍니다. B18. 자, 이제 필터 돌리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 자, 바로 목록 범위죠. 목록 범위 클릭하고 데이터에 있는 고급으로 갑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셔야 되고요. 조건 범위로 만든 조건 드래그하고 복사 위치로 만든 복사 범위 잡아줍니다. 결과 나올 곳이죠. 확인. 자, 이어서 표서식 주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한 후 블록 잡고 홈에서 채우기 없음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6주라고 했으니까요. 표서식으로 가서 보통이 중간입니다. 1, 2, 3, 4, 5, 6주입니다. 예. 자, 이게 일단 지금 제가 사용하는 버전이 365라서 좀 다릅니다. 약간. 예, 그래서 2021로는요. 예, 중간에는 6번째 걸로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네. 디자인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제3작업 이제 해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이죠. 피벗 테이블은 일단 1작업에 있는 범위를 선택하고 삽입 메뉴로 가야 합니다. 1작업의 범위 복사 붙여넣기 안 합니다. 피벗은요. 바로 대신에 범위는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삽입 메뉴에 있는 피벗 테이블로 가고요. 이때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를 바로 제3작업에 B2를 찍어줍니다. 왜 B2냐면요. 문제지에서 항상 출력 형태가 보면은 B2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자, 행은 단가가 되겠죠. 열은 분류가 됩니다. 일단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행은 단가가 되겠고요. 열은 분류가 됩니다. 값은 문제지에 나와 있습니다. 식물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이죠. 자, 이걸 값에다가 넣어줍니다. 식물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인데요. 자, 여기 지금 합계가 나왔기 때문에 평균으로 바꿔주려면은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으로 갑니다. 이때는 나와 있는 단위계도요. 원본이 두 줄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여기다가 이름부터 일단은 평균 바꿔주고 여기다가 괄호치고 이따 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들어온 김에 하겠습니다. 단위 개라고 써줍니다. 자, 평균 판매 수량 단위계가 되게 해주고요. 확인. 자, 그렇게 1번은 됐고요. 2번 단가를 그룹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룹하기 위해서 단가 중에 한 개를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그룹으로 갑니다. 시작은 문제의 맨 앞에는 1이 되겠고요. 끝은 8만. 단위는요 2만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앞에 값들끼리 구하면 되는 거고요. 4만부터 6만 값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온 것이지 어쨌든 단위는 2만이 맞습니다. 자, 시작은 1, 끝은 8만. 단위는요 2만으로 해줍니다. 확인 누르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를 정렬하시오. 분류가 지금 다육식물에 디귿이 있고요. 기역, 관엽식물이 옆에 있습니다. 내림차순이죠. 그래서 연레불의 화살표 눌러서 요 필터죠. 내림차순으로 해줍니다. 그럼 다육, 관엽, 공기정화라고 순서가 나오는데 일치하죠. 다육, 관엽, 공기정화. 자, 3번 같은 경우 3번과 4번에 있는 레이블인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과 빈 셀 별 2개 표시와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라는 거는요. 이 세 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옵션에서 하는 겁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내에 우클릭해서 옵션으로 가고요. 3번에 있는 레이블인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요. 빈 셀 표시 별 2개라고 했습니다. 3번은 됐고 4번에서 요약 필터로 간 다음에 행의 총합계 표시 빼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요.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요. 이제 행레이블과 연레이블의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단가 분류로 클릭해서 단가 분류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값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 잡아주고요. 홈 메뉴에 가서 항상 결과물은 별교가 가운데로 오고요. 숫자는 오른쪽에 천 단위 구분교 있게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한번 주고 회계 방식으로 콤마 한번 주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물은 똑같게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차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도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쓰는데요. 일단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요. 식물 아이디 같고요. 그 다음에 범례를 확인하고 계열 2개를 확인합니다. 보겠습니다. 1작업에서 일단 식물 아이디 잡고요. 그 다음에 범례가 판매 수량과 단가입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판매 수량과 단가를 잡아줍니다. 자, 삽입에 있는 차트는 항상 이 묶은 세로막 대형이 나옵니다. 이걸로 선택. 자, 그러면은 이제 1번의 차트 종류까지 했고요. 데이터 범위를 저희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레코드 6개입니다. 저희는 항상 시험 문제는 레코드 8개로 나오죠. 8개가 아니라 2개를 줄여줘야 되니까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자, 이쪽은 제거를 못하니까요. 잠깐 행렬 전환하고요. 제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뭘 빼야 되는지. 자, 421 있고, 이거 없구나. 431. 431 제거. 그 다음에 321 있고, 예, 이렇게 번호로 나오니까 찾기가 어렵네요. 그 다음에 PV31 있고, 요거 HN이 없네요. HN432. HN432 없습니다. 제거. 2개 뺐습니다. 자, 행렬 전환 해주고요. 네, 어차피 이따 여기 또 들어와야 돼요. 왜 들어오냐면은 범례명 변경하러 또 와야 됩니다. 범례명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가 2줄이잖아요. 그쵸? 1작업에 있는 곳을 참조할 때 이게 2줄짜리를 참조했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아예 이따가 8번 범례명도 지금 들어온 김에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 단위계를 편집으로 가서 바로 써요. 그냥 판매 수량 단위계라고 써줍니다. 자, 연동 끊었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2번과 8번은 동시에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새 시트로 이제 가야겠죠? 자, 차트 이동합니다. 새로운 시트의 이름은 항상 제 4작업이 되는 거죠. 4작업은 3작업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문제지의 맨 밑에 있다시피 시트명의 순서를 맞춰줍니다. 1작업부터 4작업까지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 차트 디자인에 레이아웃 3과 스타일 1이 있는데 스타일 1 먼저 주세요. 스타일 1 여기 있죠? 클릭. 레이아웃 3 줍니다. 세 번째 거 적용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영역 서식. 차트 영역은요, 글꼴을 굴림의 11. 홈 가야겠네요. 글꼴은요, 예, 굴림의 11포인트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는 질감 파랑박엽지인데, 채우기는 질감이 서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질감에 있는 파랑박엽지 줍니다. 자, 다음 그림 영역은 흰색 배경 1주라고 했으니까요. 그림 영역 클릭하고요. 채우기에서 흰색 줍니다. 이게 흰색 배경 1이에요. 색깔 이름이. 자, 다음 6번 제목 하겠습니다. 제목 클릭하고요. 지금 우리가 서식을 줄 수 있으니까 글꼴보다는요. 서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채우기 흰색 배경 1과 테두리 좀 줄게요. 채우기 흰색 배경 1과 테두리 좀 주겠습니다. 그리고 홈 가서 예, 글꼴 굴림 굵게 20 줄게요. 굴림 아까 줬고요. 굵게 주고 20 줍니다. 내용 씁니다. 이제 자, 관엽식물 및 다육식물 판매 현황. 딜리트 키 눌러서 차트 제목은 지워주고요. 띄어쓰기 좀 해야 되는구나. 네, 됐습니다. 7번 좀 할 게 많죠, 이제. 자, 단가 계열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단가입니다, 단가. 자, 일단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고요. 우클릭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단가를 했어요, 단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요. 단가를 보조축까지 해줍니다. 자, 이렇게
문제지에 나온 걸 잘 찾으셔야 됩니다. 단가인지 판매 수량인지 확인 꼭 하셔야 돼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된 게 무조건 보조축이에요. 그렇게밖에 문제는 안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계열, 표식의 계열 바꿔줘야겠죠? 네모 크기 10 줘야 됩니다. 꺾은 선 더블 클릭합니다. 차트 옵션 창 나오게 해주고요. 자, 채우기 및 선에 있는, 표식에 있는, 표식 옵션에 있는 기본 제공에서 네모에 10으로 바꿔줍니다. 자, 제가 누른 거 많아요. 채우기 및 선,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서 두 개 설정 준 겁니다.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레이블은 651을 말하죠. 자, 얘가 맞는지 갖다 대봅니다. 이름 뜨죠? 여기 650이라고요. 예, 클릭 한 번 더 합니다. 요거만 줘야 되니까 두 번 클릭하고 차트 후 추가해 있는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선 스타일 파선. 자, 눈금선이죠. 클릭하면 동글동글 나오게 되고요. 대시 종류에서 네 번째 있는 파선으로 적용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는 것은 단위 설정을 하는 거죠. 기본 축은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보조축이 틀릴 텐데, 보조축은 최대 9만과 단위가 15,000이죠. 보조축 어때요? 다르죠? 숫자 클릭하고요. 맨 끝에는 축 옵션 갑니다. 축 옵션. 최대값이 9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단위가 15,000이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네. 문제 풀기에 많았던 7번도 다 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머지는 출력 형태대로 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도형도 좀 해야 되는구나. 일단 선부터 좀 줄게요. 여기 선이 잘 안 보이니까요. 클릭하고, 채우기 및 선에 색깔 좀 바꿔줍니다. 검은색으로. 다른 데도 좀 눈에 떠야 돼요. 여기도 좀 떠야 되네요. 검은 색깔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눈에 잘 떼요. 그러면은, 밑에도 클릭하고, 선색만 좀 바꿔줍니다. 네, 이제 도형만 좀 그리면 되겠네요. 9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에 있는 도형에 가서 설명선의 두 번째 거죠.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려주고요. 노란 색깔 점 이렇게 빼준 다음에 요거 좀 그 배경 색깔 흰색이고 글자 검은색 나오게 도형 스타일을 첫 번째 걸로 좀 줍니다. 그리고 따로 글꼴은 안 나와 있으니까요. 최대 판매 수량 좀 쓰겠습니다. 최대 판매 수량. 근데 이제 요거 좀 가운데로 가야겠죠. 클릭 한번 하고 홈에 가서 가운데 주고요. 글꼴이 그리고 굴림 같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굴림까지 해주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6월달 엑셀 시험에 나왔던 거를 이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